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입니다. 자, 유전이 뭐냐? 전하는 거지. 누가? 부모가 자손한테 뭐를? 특징을. 자, 이 특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형질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있잖아. 키가 어떻다. 머리 색깔이 어떻다. 뭐 내 손가락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뭐 내 피부 색깔이 어떻다. 머리카락이 직모다, 곱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대립형질이라는 말이 있어. 형질 중에서 대립형질이란 말은 대립이란 뜻이 뭐야? 서로 대비된다는 거지. 또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거랑 쪼글쪼글쪼글 주름진 게 확연히 대비가 돼. 자, 요런 거 혹은 초록 색깔 완두콩, 노란 색깔 완두콩, 색깔이 확연히 대비돼. 요런 거 뭐 머리카락 색이 갈색이야, 검은색이야, 요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우리가 유전자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표현을 많이 써. 표현형과 유전자형. 자, 표현형이라는 건 뭐냐?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하고, 유전자형은 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요런 거 봤지? 자, 요런 형태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문자로 요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유전자형. 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자체를 글자로 표현하면, 자, 눈에 쉽게 생각하면 한글로 표현되어 있으면 표현형인 거야. 자, 영문으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혹은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뭐다? 유전자형이다. 자, 유전자형은 뭘로 나타낸다? 알파벳으로. 자, 표현형은 뭐로 나타낸다? 한글로. 자, 이거 요령이긴 한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대립형질은 또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했는데, 자, 이 아이가 실제 유전자로 표현될 때, 실제 염색체 안에 DNA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나타낸 게 뭐냐? 대립유전자야. 다시 말해서, 자, 선생님이 지금 상동염색체 한 쌍을 그려놨어. 자, 상동염색체는 뭐라 그랬어?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고 유전자의 위치가 같은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했고, 이 상동염색체의 일부는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자, 따라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잖아. 자, 똑같지는 않지만 그 유전자의 위치는 똑같단 말이야. 자, 대립유전자는 뭐냐? 그 유전 정보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대비되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해. 자, 예를 들어서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요 위치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자, 머리색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는 염색체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야. 자, 머리 색깔이 엄마는 갈색인데 아빠는 검은색일 수 있잖아. 서로 대비되지만 그 유전자의 위치는 상동염색체 상의 같은 위치에 있어. 그 유전자를 뭐라 그런다? 대립유전자라고 하고, 자, 이 대립유전자가 겉으로 표현이 되어서 내 겉보기에 내 눈에 그게 보인다 하면 걔를 뭐라고 그런다? 대립형질이라고 한다. 여러분, 형질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전할 때 완두콩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 자, 완두콩 때문에 우리 맨델 씨가 욕을 많이 먹고 있네요. 자, 다른 거 안 쓰고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을 맨델 씨가 수도원에 살면서, 자, 계속 완두콩을 키우고 숫자 세고 키우고 숫자 세고 키우고 숫자 세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한 거야. 자, 근데 굳이 왜 완두콩이냐? 다른 식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유전이라는 거는 세대를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 실험 결과치를 얻기에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야.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이 결과를 얻기 힘든 거야. 근데 완두콩의 특징은 뭐냐면 1년이 안 돼서 재배가 되는 거야. 자,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 그 다음에, 자, 자손이 한 번 열매를 맺었을 때 굉장히 많은 콩을 얘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둥글고 주름지고 뭐
노란색이고 초록색이고, 혹은 뭐 콩깍지 모양이 어떻다. 대립형질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임의로 교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자가수분이 굉장히 용이해서 자, 유전에 있어서는 완두콩이 굉장히 좋은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혹시 자가수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자, 수분이라는 말은 뭐냐? 자, 사람으로 치면 수정하고 같은 거야. 자, 식물로 치면 수분인 거야. 자, 수정과 수분은 뭐야? 자, 서로 자, 남자 거랑 여자 거랑 결합하는 과정이 우리가 사람에서는 그게 수정이었잖아. 정자, 난자 결합하는 과정. 자, 식물에서는 자, 암술과 수술이라는 게 있지. 너네 알지?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 자, 암술이 있고 수술 머리에 꽃가루가 있는데, 자, 이 꽃가루들이 정자에 해당하고, 자, 이 암술머리가 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야. 자, 자가수분이라는 말은, 자, 인간이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남하고 만나는 거잖아. 자, 내 몸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자가수분은 스스로 자자 쓰는 거거든. 지 몸 안에서, 자,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자가수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가수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전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거에 완두콩이 굉장히 적격자라는 거지. 자, 우리가 학습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자, 형질 중에서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우성은, 자, 내가 유전이 됐을 때 딱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야. 자, 열성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야. 우성은 보통은 표현이 또렷하게 되는 하나만 있어도, 그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특징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애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완두콩을 예를 들면, 만약에, 자, 둥근 완두콩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주름진 완두콩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일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은 우성이 드러나거든. 뭐가 드러나? 자, 둥근 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소리야. 자, 열성은 뭐냐면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를 우리는 열성이라고 해. 자, 스몰 R, 얘는 주름진 거거든. 자, 주름진 스몰 R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자, 열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같은 유전자를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만 열성이 표현이 돼. 자, 우성은 언제 표현이 돼?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표현되는 아이가 우성인 거야. 자, 라지 R, 스몰 R도 둥근 거고, 라지 R도 뭐다? 자, 둥근 거야. 이런 아이가 우성이야. 자,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우성끼리, 열성끼리 유전자형으로 들어있을 경우에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완두콩의 모양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 라지 R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대문자 두 개가 들어있지. 자,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으면 얘는 순종인 거야. 자, 스몰 R도 자, 열성이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지. 그럼 뭐지? 얘도 순종인 거야. 자, 잡종은 너네 말 그대로 잡종은 섞인 거지. 어떤 형태야? 자, 라지 R과 스몰 R이 들어있으면 얘는 잡종인 거야. 자, 같은 형태의 문자가 아니지. 자, 하나는 대문자로, 하나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지. 요런 경우 우리는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잡종일 경우에 자, 뭐가 표현되는 거야? 자, 대문자로 쓰여 있는 요 형질이 표현이 돼. 자, 라지 R은 둥근 거거든. 그러면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함께 들어있지만 표현이 되는 거는 얘는 둥근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